네, 지금부터는 오늘장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눈이 엔비디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 역시도 시작은 엔비디아 실적을 경계하는 듯 보였으나 결국에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의 뒷심을 좀 발휘해주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으로 전환됐는데요. 자, 엔비디아 결국 AI에 대한 어떤 척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벌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어제 우리 시장도 상당한 경계감을 볼 수 있었는데 자, SK 하이닉스 그저 경계감 때문에 3% 가까이 밀렸다라는 건 조금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목표가 하향 리포트의 영향도 없지 않습니다. 잠시 뒤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함께 조금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우리 전 세계인들의 시선이 지금 엔비디아로 향하는 사이, 미 대선의 판도도 심상치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였죠. 이제 제3의 변수로 케네디 주니어가 떠오르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들 어느 쪽으로 흡수가 될 것인가에 대한 표심에 대한 분석을 나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케네디 주니어 결국 대선에서 중도 하차하기로 결정을 하고 난 뒤에 트럼프 캠프로부터 인수위 자리를 제안받았었는데 조금 전 새벽에 바로 트럼프 인수위에 합류하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PC 물가 지표가 나오고 난 뒤에는 이제 미국 대선 토론이 벌써 당장 이제 예정이 돼 있죠. 때문에 끝까지 좀 주시가 필요한 대목인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어제 2차 전지, 이 대선에 영향 없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이 수급과 더불어서 대선 영향으로 주목을 받았던 셀 기업들에 대해서 어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2차 전지 인덱스격으로 보자 했었던 LG 에너지 솔루션 너무 많이 올랐는지 어제장에서는 약간 쉬어가는 모습 보였고요. 대신에 SK ENS와 합병 소식이 나오면서 SK 이노베이션이 어제는 셀 기업 가운데서는 대장격으로 움직였습니다. 자, 그리고 보안. 요즘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어제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딥페이크 음란물과 관련한 코멘트가 있었고 방심위도 긴급회의를 개최하기도 하면서 줄줄이 상한가에 이어서 두 자릿수 급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원전인데요. 미국의 원전 기업이죠.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따내온 체코 수주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한수원의 원전 설계 기술력의 베이스가 되는 특허권을 그들이 갖고 있다라는 명목인데요. 이 때문에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뿐만 아니라 체코 정부에 압박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 시장에서는 이 투심, 잠잠하던 원전에 대한 한 줄기 빛 같다고 할까요? 그렇게 움직이면서 오히려 회자가 되는 듯한 모습에 세 기업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결국에 시장 전체적으로 맥점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당장 하루가 남았죠.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리고 이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넘어가 보시죠. 자, AI 랠리 최대 분수령이다. 수년 내 월가에서 가장 중요한 실적 발표다. 심지어는 슈퍼볼급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AI의 척도, 기준이 되는 실적이기 때문인데요. 자, 먼저 매출은 한 287억 달러, 그러니까 한 290억 달러, 많게는 300억 달러까지 예상이 되고 있고 주당 순이익 역시나 0.65달러 상승하면서 한 둘 다 세 자릿수 급등 전망을 예측치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포워드 가이던스겠죠. 지난 분기에 이어서 이번에도 실적이 잘 나올 걸로 그리고 앞으로 가이던스도 좋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사실 영원한 성장이라는 게 가능할지 이 부분이 미지수가 된 겁니다. 직전 분기에는 한 260%, 400%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성장률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그 기울기가 약간은 내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 포인트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았었던 블랙을 지연, 출시 지연에 대한 이슈도 분명 들어봐야 할 코멘트 중 하나입니다.
물론 블랙엘보다 지금 기존의 전용 칩인 호퍼 칩의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기 때문에 이것이 구조적인 결함이 아니라 설계 결함이라면 괜찮다라고 월가에서 분석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도대체 얼마나 지연이 되는 건지, 지연이 돼도 올해 안에 나올 것인지 우리는 매출과 관련해서 확인해야 할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한 발 좀 더 나가면 호퍼 수요가 블랙엘 없이도 튼튼한 캐시카우로 자리매김을 할 것인지도 관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경쟁 업체인 AMD 얘기도 나오곤 있습니다만 사실상 엔비디아가 시장 점유율의 거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력은 없다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AI 데이터 센터 자리, 공간을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앞으로 성장률에 조금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조금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결국 시장이 이번 실적 발표 때 가장 주시할 포인트는 바로 이런 기울기입니다. 이 기울기가 얼만큼 완만한지 아니면 얼마나 올라가 있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주목 포인트인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뭐 10%가 지난번처럼 급등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조금만 부진해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 월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자, 당연히 국내 반도체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모두 엔비디아 또 실적 관련해서 또 올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으로 묶여 있고 또 삼성전자는 콜테스트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 돌연 국내에서도 또 목표가를 하향한 리포트가 나오면서 또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엔비디아 HBM 수요 늘긴 할 거지만 예상보다 감소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과 디램과 같이 레거시 쪽은 상승할 것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낸드마저도 업황이 피크아웃 이후 연말부터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리스크가 제시가 된 건데요. 자, 월가에서도 분분하고 앞으로 국내 반도체주 향방도 엔비디아 하나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우리는 빠질 때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건지 조금 더 지켜보고 전략을 짜봐야 되는 건지 두 분께 한번 힌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 그 밖에 나머지 수급들은 아무래도 국내 이슈들에 민감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가장 국내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슈라고 할까요? 테마 또 정치권인 거죠. 어제 윤 대통령이 또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결국 국가 채무가 너무 많아졌긴 하지만 그래도 꼭 써야 할 곳엔 제대로 투자하겠다라면서 쓸 땐 쓴다라는 발언을 한 건데요. 크게 4가지 포인트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출산 그리고 요즘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는 의료 공백에 대한 것들을 또 지역에서 막기 위해서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재정 투입 그리고 AI 반도체, 양자 중심의 R&D 투자에 증액을 하겠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반도체라든지 원전에 대한 코멘트도 있었고요. 끝으로는 영상의 AI 기술에 활용해서 그 얼굴을 합성해서 음란물을 좀 유포하는 그런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촉구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자, 때문에 지금 보안 관련주들 좀 심심치 않게 움직이고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방통위에서도 긴급회의를 어제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는 뭐 윤 대통령의 발언뿐만 아니라 간호사까지도 29일에 총파업이 예고됐었는데 어제 장 마감하고 한 오후쯤이었나요? 보니까 또 여야가 간호법 통과에 대해서 조금은 의견을 좁혀가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때문에 탄력은 조금 둔화됐다라는 점. 그리고 육아, 또 양자 R&D 예타, 양자 같은 경우에는 요즘 오늘 코멘트도 있지만 R&D 예타 면제 관련해서 또 지난주에 이슈가 있었죠.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만큼 좀 테마격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유효해 보이고요. 끝으로 원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수주와 관련해서 어떤 태클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에서 조금 또 이번 주 실적 발표 전에 또 볼 수 있는 트레이딩 이슈는 무엇이 있을지 정부 정책과 관련한 이슈들 잠시 뒤에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밖의 이슈도 살펴보시죠. 어제 장 마감하고 또 하이브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회사인 어도어를 이끌었었던 민희진 대표 결국 대표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한 1,000억 원대 풋옵션을 잃지만 그래도 뉴질스 제작은 이어가기로 좀 결정이 나면서 시간 외에서의 경영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5%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일라일릴리는 워낙 비만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일까요? 생산 기간을 단축해서 빨리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주사액과 또 주사기를 분리해서 이 액체만 따로 공급을 반값에 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도 간밤에 전해졌습니다. 끝으로는 자동차 이슈인데요. 미 정부가 정부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조금으로 한 7천억 가까이 지급을 하겠다라는 이슈와 동시에 현대차에서는 오늘 또 28일 날 인베스터 데이가 개최되는데요. 주주 환원 정책이 키포인트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자, 오늘 자동차 더불어서 하이브 이슈까지 시간 되는 대로 빠르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예, 수요일 아침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엔비디아부터 빠르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 하루 남았죠. 네.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내일 새벽쯤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실적 지금 당장 이번 분기는 잘 나올 것 같고 앞으로가 문제일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내일 가이던스를 좀 일단 확인을 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엔비디아 실적이 뭐 긍정적으로 나올 거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가이던스를 어떻게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좀 시장에서도 한번 지켜보고 넘어가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일단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일단은 좀 관망세가 짙은 모습들이 최근에 계속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 그동안에 좀 많이 끌고 왔었던 반도체나 HBM 그리고 AI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 못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좀 변곡점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사실 빠르게 결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가도 사실 그렇게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리고 그 이후에 가이던스까지 미리 추측을 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조금 베팅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리고 가이던스 이후까지 좀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도 우리 SK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조금 안 좋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유를 보면은 B100이나 B200 대신에 그 엔비디아가 출시하고 있는 B200A 같은 경우에는 네. HBM 탑재 그 개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의 반 정도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한 8개 정도 탑재가 됐었는데 이제 4개 정도로 탑재가 줄어들기 때문에 HBM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서 그거는 투심을 위축하는 요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4개로 줄기는 하지만 탑재되는 HBM 자체가 8단에서 12단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가격적인 프리미엄이 더 있기 때문에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서 어쨌든 좀 상세가 가능할 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리포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부정적인 내용은 아니었는데 일단은 좀 목표가를 하향했다라는 점에서 최근에 시장 분위기를 좀 많이 위축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의 어쨌든 이 수요라던가 이런 그 타임라인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우리가 어떤 윤곽을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어쨌든 결국엔 중심으로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 밑에 있는 소부장단 뭐 엔비디아의 가이던스가 너무 좋게 나와서 뭐 다 같이 좀 반등하는 그런 분위기
문의가 나오게 되면은 중소형 소부장 단에서 사실 반등이 더 세게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뭐 주가상으로 보게 되면 추세상으로도 그렇고 살짝 좀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조금 안전하게 가자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중점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조금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필요한데 일단은 최근에는 이 모바일향 중심으로 디램 가격이 이제 하락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향으로 디램 자체가 조금 판매 수요 자체가 조금 위축되면서 재고가 좀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모바일향 재고를 조금 빨리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가격 인하 정책을 좀 단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도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조금 그런 우려감이 같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모바일 우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가장 단기적인 이슈로는 9월 9일에 아이폰 16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조금 우려를 위축시킬 수 있을 만한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투심은 다시 잡아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한번 지켜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B1200에 HBM3 8단이 들어가던 게 지금 뭐 12단이 개수가 줄었는데 이거는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닌 거죠? 이번 실적 발표 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구체적인 거죠? 내용은 거기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지금 레거시가 맞을 것 같기는 하네요. 물론 디램에서 모바일이라고 하긴 하지만 PC랑 서버가 훨씬 더 많죠. 네, 그렇죠. 근데 랜드도 지금 수요가 뭐 줄어들 것이다. 어제 그 하향 리포트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던데 랜드 쪽은 그럼 어떻습니까? 또 랜드 쪽도 조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요? 사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네. 디램이나 랜드나 어쨌든 좀 긍정적인 뷰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그래요. 아무래도 투심 자체가 많이 위축이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이런 노이즈 이슈에 좀 많이 좀 반응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단기적인 리스크를 좀 해소를 해야지 좀 이렇게 투심이 개선이 되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주연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와서 가도 레거시 쪽이 또 발목 잡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빠지면은 사야 될까요? 앞으로 좋다고 생각이 되면? 일단 우리가 좀 보고 있는 시점이 사실 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수급 경계감이 커진다 이렇게 좀 연결시키는 것보다는 네. 사실 이제 하반기 AI의 거품론 내지는 뭐 고점론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3분기 가이던스 제시가 얼마만큼 상향되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사실 해당되는 어떤 이 업황이 안 된 우려감들을 좀 종식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는 오히려 수급이 완화될 수 있는 측면으로서 어떤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좀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 더해서는 지금 이 월가의 추정치가 지금 한 314억 달러에 대한 3분기 가이던스가 전망되고 있는데 아마 지난 우리가 1분기 실적에서도 확인을 했던 것처럼 2분기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됐죠.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좀 이 기조를 보면 엔비디아가 이번에 3분기 가이던스를 월가 제시폭보다 좀 낮게 제시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320억 달러 정도의 수준으로 제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어제 뭐 엔비디아가 1.25포인트 상승을 좀 했다는 점, 이 부분은 실적 발표를 이제 하루 앞둔 상황에서에 대한 어떤 수급 우려감보다는 오히려 실적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좀 더 크고 단기간에 AI에 관련된 어떤 거품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리포트 부분도 사실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그래요. TP가 하향된 부분들이지만 사실 이게 뭐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목표 주가 상향됐고 그러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하반기에 뭐 피크 우려감 그리고 예. 뭐 여기도 해서는 뭐 디램의 어떤 공급 부족량들은 쏙 들어가고 해당돼서 뭐 HBM의 어떤 칩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예. 실적이 좀 감소될 수 있다. 가밍 요건으로 좀 제시됐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너무 좀 성급하게 좀 판단한 지표가 아닌가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한 2년에서 3년간의 AI 수요 여기 관련돼서 뭐 HBM 관련된 어떤 칩의 공급량들은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모두 다 HBM4에 관련된 이 차세대 사실 뭐 칩에 관련된 공급량들 여기서 뭐 SK 하이닉스는 뭐 12단을 먼저 간다. 삼성전자도 8단, 12단 같이 간다. 좀 발표를 했죠. 이런 부분들이 내년부터 좀 구체된다는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면 여기도 해서 과연 이제 뭐 올해 4분기 내지는 내년 상반기에 대두될 수 있는 디램의 쇼티지 관련된 이슈까지 좀 주목을 해보면 저는 업황 사이클은 좀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공포에 좀 매수할 수 있는 구간. 그래서 뭐 저는 지금도 사실 최근에 어떤 조정 구간 좀 답답하긴 하지만
전 계속해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그래요. 봐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여쭤봤을 때 삼성전자 밸류체인 가운데 이오테크닉스를 좀 관심주로 주셨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 범위가 더 넓어졌어요. SK 하이닉스양 밸류체인도 유망하다라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네. 요즘 지난주 우리가 금요일 날 주가들을 보면 기술주가 강했는데 월요일장에서 그렇게 크게 좀 반영시키지 못했던 측면들 이 부분은 수급의 경계 요인들이 좀 컸는데 특히나 우리 증시의 경우에는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경계감 때문만이 아니라 저는 뭐 금토스와 관련된 이슈가 아직 이렇다 명확한 좀 방향성들이 제시되지 그쵸. 못했던 그런 측면들이 수급 억제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을 좀 논외로 한다면 사실 뭐 주도주가 다시금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는 뭐 9월에 풍부한 이 모멘텀들을 좀 주목해 보면 하방 요인보다는 증시의 어떤 상방 요인에 관련된 기대감들 이 부분은 대형주 수급을 좀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섹터의 좀 부분적인 어떤 반등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향 밸류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 내지는 SK하이닉스향 밸류체인 구성 종목 여기에 대해서는 뭐 대표적인 어떤 수급 종목이었던 뭐 한미반도체, DIT,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도 관심 있게 좀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빠지고 있을 때 분할 매수의 기회로 삼으라라는 의견이었고요. 디램 역시도 가격이 꺾인다라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쇼티지에 좀 주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당분간 두 분도 약간은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저희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렇게 반도체가 지금 뭐 뜨뜻미지근하고 최근에 잘 갔던 바이오도 그렇고 뭐 주도주가 딱히 이거다라고 할 만한 섹터가 없다 보니까 뭐 정부 정책 관련해서 뭐 딥페이크 관련주 참 이럴 때 마음이 어려운 게 사회적인 문제인데 주가들은 막 상한가를 기록하고 하니까 이것을 뭐 웃으면서 방송을 해야 할지 울면서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지속될까요? 이런 트레이딩의 영역? 그렇다면 정부 정책 가운데서 어떤 걸 또 유망하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지금 사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기존의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사실 반도체고 그 외에는 뭐 제약바이오 혹은 2차 전지인데 뭐 바이오는 열심히 좀 순환매 측면에서 좀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그렇게 크게 좀 힘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그 밑에 단에 있는 중소형주들 중심으로 그리고 기존에 좀 많이 주가가 빠져 있는 바닥권에 있던 그러니까 빈집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약간의 수급만 쏠려도 금방 좀 급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테마성 어떤 이슈가 형성이 되면서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속성 자체가 그렇게 길지는 않고요. 전날에는 뭐 강했다가 다음 날엔 또 이제 뭐 다시 급락하고 또 다른 테마가 가고 이런 식의 모습들이 계속 하루걸로 이제 좀 반복이 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사실 어떤 뭐 그날 당일의 테마성으로 어떤 상승이 나온다라고 해서 뒤늦게 추격 매수로 쫓아가시기보다는 아예 테마의 연속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뭐 섹터라던가 업종이라던가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좀 눌림시에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선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을 만한 요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좀 모멘텀 지속이 되는 업종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일단 대표적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어쨌든 내년까지 그래도 정부가 주도를 하고 있는 산업이기도 하고 내년 초에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는 한데 내년까지 어쨌든 좀 계속해서 관련한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될 거고 관련한 테마성 어떤 모멘텀 자체가 좀 부각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군들은 중심으로 계속해서 좀 눌림시에 접근하는 관점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왕고래 관련해서는 제가 이전에 그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는 네, 종목을 좀 맞아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계속해서 좀 팔로우 하시면서 따라가 보시면은 아마 좋은 수익 있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좀 주목하고 있는 게 건설 관련한 업종들입니다. 건설은 네. 뭐 업황, 뭐 금리 인하에 따른 업황 개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정부가 추가적으로 지금 뭐 주택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주택을 또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주택 공급을 해놓고 만약에 이게 미분양이 발생을 하면은 LH에서 이제 가져가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강력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건설 업종들 그리고 건설 업종 플러스로 건설 기자재가 아니라 건자재 관련한 네. 그런 종목군들은 지속적으로 좀 순환매 관점에서는 접근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최근에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과도 엮여서 네. 국내 그 건자재 관련한 종목군들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들 보이는데 그런 순환매 관점에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은 사실 HDC 현산이 참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대장보다는 아랫단, 중소형보다 건자재 쪽으로 재건 관련한 기업들로 보자라고 힌트 주셨고요.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대왕구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책 얘기 나온 김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대표님, 어제 그 미 웨스팅하우스 원전 네. 기업이죠, 미국의. 그 기업이 우리 지금 체코 관련해가지고 자꾸 태클을 걸고 있는데 이 결과가 뭐 그렇다고 해서 뒤집히거나 뭐 그럴 영향까지는 없겠죠? 사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사실 미국 그 웨스팅하우스 자체가 그 설계 능력이 별로 없는 회사입니다. 그 껍데기만 남았다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네, 그렇게 능력이 그렇게 있지 않은 회사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좀 발목을 잡아온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애초에 그 주인 자체가 사모펀드잖아요. 사모펀드 특성상 어쨌든 좀 그 웨스팅하우스의 가치를 키워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표현을 그렇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네. 네, 그렇게 좀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입장이 좀 있는 상황이기 아하. 때문에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체코 원전에 대해서 좀 수주를 받았던 거에 환호를 했던 이유 네. 자체가 예. 이제 체코 원전 수주를 하고 그거를 이제 필두로 해서 뭐 유럽이라던가 그렇죠. 또 다른 발판으로. 국가들로 예. 이제 교두보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환호를 했던 건데 만약에 여기서 그 체코 원전이 그 수주 받은 게 조금 좀 꺾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과연 좀 가만히 있을까라는 그렇죠, 측면에서 그렇죠. 봤을 때도 예. 네 그것도 좀 아마 좀 잘 해결되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예. 좀 노이즈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이즈를 오히려 좀 매수의 관점으로 삼아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있습니다. 시장의 회자가 되기는 좋은 소식이다. 맞습니다. 뭐 정부 차원에서도 뭐 대응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생각해 보니까 이 기업의 베이스가 펜실베니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대선과 관련해서 지금 압박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뭐 큰 이슈는 아닐 것 같네요.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자동차 얘기 넘어가 볼까요? 네. 현대차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있고 있었는데 네. 인베스터 데이입니다. 뭐 현대 기아차도 주주 환원 정책 상당히 긍정적으로 표명을 했던 만큼 오늘 이 자리가 앞으로의 주가 향방을 결정하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기대감 가져봐도 될까요? 일단 뭐 CEO 인베스터 데이 자체를 뭐 단기적인 어떤 성과 내지는 뭐 단기적인 주가에 집중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단기적인 성과를 좀 예측하기보다는 중장기 성과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상반기에 인베스터 데이를 보면 기아와 현대글로비스의 주주 환원 정책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기아의 경우에는 한 5년간 5천억 원의 자사주 매입 소각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는 연 5% 정도의 이 배당 성향 확대를 배당 수익률을 좀 확대하겠다라고 정책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현대차의 경우에는 이 순이익 지표가 좀 더 커졌기 때문에 어떤 선물 보따리 좀 내놓을 수 있을까 이게 좀 시장의 어떤 관심도가 좀 집중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상되고 있는 시나리오가 올해 연내까지 한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 그리고 인도의 IPO 일정들이 좀 본격화되면서 유입되는 자금 이 부분이 내년 1분기 부분에서 추가적인 5천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좀 이어지는 부분들. 그래서 전체 1조 원대 이 자사주의 매입 소각 관련된 정책 발표를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배당 성향을 25%까지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익 지표가 상반기 기조를 좀 더 하반기에 네. 오히려 수익 지표가 좀 더 확대가 된다면 오히려 배당액들은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들 이 부분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혜택들은 현대차가 기말 배당 폭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에 대한 상향되는 요건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유통지수가 좀 감소될 수 있는 자사주의 소각량들이 늘어나거나 매입량들이 좀 더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인 관점에서 주가의 어떤 업사이드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요건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의 이 메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의 이 가동을 좀 앞두고 있는데 전기차 캐즘이 좀 지속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가동률을 어떻게 좀 상향시킬까? 이게 지금 시장의 화두가 됐거든요. 그런데 일단 뭐 전기차에 관련된 어떤 공급량들을 좀 늘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 전환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내년 정도에 이 제네시스 라인도
사실 뭐 하이브리드차 신차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5종에서 6종 정도가 추가로 좀 신차 출시가 좀 예고되고 있는 부분을 주목해 본다면 아마 이런 공장에서 가동률들이 좀 높아지는 부분들은 수익성 지표도 완화될 수 있는 긍정적인 어떤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피크에 관련된 우려감들보다는 수익 지표가 개선될 수 있고 이거에 따른 배당 성향이 확대가 된다는 관점에서 오히려 주주들에게 굉장히 좀 큰 이득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배당도 주려면 실적이 뭐가 잘 나와야 되니까 수익성 지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참 현대차 포트폴리오 잘 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이브리드 같이 해가지고 제품 믹스의 어떤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또 현대차 그룹에서 모셔널 자율주행 투자를 계속해서 지속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네. 이 모셔널이라는 회사랑 어떻게 좀 지금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 같이 코멘트를 해줄까요? 작년 일단 뭐 우리가 3분기 기점에서 현대차가 실적 발표를 했고 네. 연내 이 레벨 3의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무기한 연기가 됐어요. 근데 이게 기술 구현에 대한 어떤 문제인가 이런 부분인데 사실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레벨 4 단계까지의 기술 상용화는 이미 좀 도달은 됐다. 다만 이제 안전성을 어떻게 좀 입증할 것인가 이 부분은 단순하게 차량의 어떤 자율주행 부분만 좀 가동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 관제 시스템도 같이 좀 가동을 하면서 안전성에 대한 범위를 좀 확대시키죠. 그래서 현재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시속 한 60km에서 80km 내외로 구동은 좀 가능한데 이게 사실상 뭐 인명 피해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우려감들. 테슬라의 경우에도 지금 완전한 뭐 자율주행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죠. 네. 인사사고가 아직까지 좀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들, 자율주행 시대로 가는 어떤 방향성들에 대한 어떤 시장의 어떤 집중도는 좀 변함이 없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전장 사업의 어떤 가속화 부분, 자율주행이라는 어떤 상용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도를 좀 높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말씀드렸습니다. 전장 얘기 나오니까 기억이 나는 게 또 지난번에 LG 이노텍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전히 유효한 뷰이신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뭐 이제 애플 얼마 안 남았고. 네, 9월 9일 날 뭐 애플의 네. 아이폰 16. 이제 하루 좀 더 앞당겼는데 네. 사실 뭐 우리가 임박해서 접근을 하기에는 주가지 이미 반영될 수 있는 요인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단순하게 아이폰 16에 대한 출시 기대감만 좀 볼 것이 아니라 여기 대해서 연동될 수 있는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조 내지는 4분기까지에 관련된 실적 기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이는데 상반기에 반영 효과는 좀 더 미비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들 좀 보면 수급적인 측면들이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유입되는 흐름들. 그래서 저는 실적의 확장성들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또 전장과 관련한 모멘텀 엮어볼 수 있는 LG 이노텍 그리고 우리 이주연 대표께서 말씀해주신 한일시멘트는 동해 테마 관련해서 또 트레이딩 영역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궁금해지네요. 역시 관망세 이어질지 저희도 중심 잘 잡고 대응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